저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개들남님 채널에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야기는 저의 인생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너무나 무섭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글로 써 제보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인 2016년에 있었던 일로, 그 당시 저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한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지만 그날은 갑작스러운 자동차 고장으로 인해 정비소에 수리를 맡겨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해야만 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남원 아울렛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중 유독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갈색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기다린 버스가 아닌지 그 버스를 타지 않고 다시 기다리던 그런 모습이었죠. 저는 속으로 왜 버스를 안 타고 계속 저러고 계시는 걸까 하는 의아함이 들었고, 혹시나 할아버지가 버스 노선을 잘 모르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몸이 불편하셔서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서 있는 할아버지께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버스 기다리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댁이 어디신데요? 아이고 젊은이, 우리 집에 역 근방이긴 한데 내가 이 버스 타기가 영 두려워서 말일세. 초면에 이런 말 꺼내기 미안한데 나 좀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주면 안 되겠나?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한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만약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리면 회사에 지각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 그냥 정중하게 거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그 당시 저의 친할아버지께서 1년 전쯤 돌아가셨던 터라 친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들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서 할아버지의 집까지 함께 걷기로 결심을 하고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걷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반복했고, 그렇게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젊은이, 너무 고맙네.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 한 가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타고난 팔자가 있는 법이거든. 근데 자네는 참으로 고독한 팔자를 타고났구먼. 그게 말이야, 앞으로 자네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은 하겠지만 자네는 결국에 혼자 남을 걸세.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좀 힘들겠지만 자네와 백년해로를 약속한 아내를 지킬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이를 낳아선 안 되네. 자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험한 팔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올 걸세. 이건 꼭 명심해야 돼.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박혀 잊히지 않는 섬뜩한 경고의 말이었고, 제게 몇 번이나 그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저 시골 노인의 미신적인 경고쯤으로 치부하고는 조금 늦은 시간에 회사로 돌아갔었죠.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약 3달이란 시간이 지난 뒤 저희 집안에 청천벽력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모님께서 제사 문제로 큰 집에 올라가시던 도중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를 당하셨고, 어떻게 손 써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 앞에 저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겨우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 들이온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저에게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건 동생이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동생이 안전상의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믿기 힘든 비보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되었고, 이 연이은 비극 앞에서 저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문득 남원 정류장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는데, 단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날 할아버지가 해준 경고의 말들이 어찌 보면 제게 닥칠 운명을 예언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서 결혼은 하되 아이를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게 되었고, 혹시나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이 닥칠까 두려운 나머지 저는 독신으로 살아갈 마음을 먹고 연애는 멀리하며 혼자 지내려고 다짐을 했었죠. 그렇게 2년 정도 긴 시간이 흐른 뒤, 그 당시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었던 지수라는 여성분이 입사를 했었는데, 자주 부딪히며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수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저의 다짐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결국 저는 지수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나아가 결혼까지 하면서 제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지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늘 아이에 대한 부담감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었죠. 그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혹시나 아이를 가졌다가 지수가 잘못되면 어쩌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저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반대로 지수는 보통 평범한 가정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제가 아이 문제에 대해선 회피를 하다 보니 지수는 제게 점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한날은 지수가 제게 화를 내면서 불만을 털어놓았고, 저는 더 이상 지수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몇 년 전 할아버지를 만났던 모든 이야기와 그 후에 닥쳤던 가족들의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를 만들었었죠. 지수야, 있잖아. 나도 솔직히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혹시나 네가 위험해질까봐 그러는 거야. 내 말 이해하겠어? 그렇게 지수에게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지만 지수의 반응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싸늘하기만 했었습니다. 지수가 생각한 바로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제가 단순히 아이를 가지기 싫은 마음에 그냥 지어낸 핑계로만 받아들이면서 제 말을 도통 믿지 않는 눈치였었죠. 심지어 제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며 병원을 가보라는 말까지 들었고, 저는 제 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지수에게 답답함과 서운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뭔가 다시 할아버지를 만나면 혹시나 다른 해결책이 있진 않을까 싶어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남원 버스 정류장 근처로 가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고, 거진 일주일간 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그 결과는 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만나는 건 포기하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날 그냥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 뒤편 잡초에 가려져 있던 오래된 전봇대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었죠. 전봇대 뒤쪽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전단지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그건 사람을 찾는다는 실종 전단지였고, 거기엔 제가 만났던 그 할아버지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전단지 내용을 읽어봤더니 글쎄 할아버지가 실종된 날짜는 제가 할아버지를 만났던 2016년보다 무려 3년이나 더 이전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를 목격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 그 할아버지는 이미 3년째 실종 상태였다는 말이었는데, 그걸 알고 나니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단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곧장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상대방과 통화가 되었는데 그 전화의 주인은 할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분이었죠. 저 할아버지 실종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 할아버지를 집까지 데려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좀 늦게 전단지를 발견했는데 혹시 지금 할아버지 잘 계시나요? 네?
그 전단지 저희가 제거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깜빡하고 있었네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실종되고 나서 아마 한 달쯤 지났나? 그 남원 정류장 앞에서 버스와 접촉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고로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날 목격한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인 건지 혼란스러웠고, 제가 할아버지를 처음 봤던 남원 정류장 그 위치에서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할아버지를 목격한 건 2016년도이고 할아버지가 실종이 돼서 사망을 한 건 2013년도 이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그날 제가 본 건 사망한 곳을 떠나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혼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 할아버지는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로워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제가 할아버지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라 제게 그런 예언을 해주신 건 아닐까, 현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는 저를 이해해줬고, 저희는 아이를 가지지 않고 아직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제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모든 비극들이 단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은 할아버지의 운명적인 경고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이 미스터리한 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